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여러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가 베를린이요. 드디어 공식 딜리버리를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데이트가 3월 22일로 딱 이렇게 못이 박혔어요. 즉, 이날부터 확실히 공장이 가동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모델 Y가 글로벌 EV 판매 1위에 등극했다는 희소식을 알려드릴 것이고, 자, 독일 EV 판매 1위와 3위 모두 테슬라였어요. 그리고 무료 슈퍼차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바이든이요, 계속해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사업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고, 자, 고유가 상황 테슬라를 타시면 핵 이득이다. 그리고 바이두가 좀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시장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나스닥 3.59%나 올랐어요. 그간의 서러움을 한 번에 그렇게 씻는 그런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승에 큰 힘을 보탠 게 바로 유가였습니다. 최근 1년간 원유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자, 간밤에 11%나 넘는 하락이 있었어요. 자, 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반등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국채금리 흐름과 나스닥 주가랑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금리가 3.55% 올라서 1.938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히려 그 금리가 좀 오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모습이 오히려 경기 전망을 좋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네, 글로벌 시장 주요 뉴스로는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러시아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해서 국가 부도 임박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국제 유가 최고 175달러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올해 내내 계속해서 증시를 진노를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에너지를 제외하고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간에는 이렇게 둘만 잘 올랐었는데 나머지 영역들이 오늘 많이 오르고, 그간 잘 올랐던 에너지랑 유틸리티 영역은 오늘 좀 큰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주가를 오늘 결정한 요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마디가 크게 좌우를 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랑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추진을 중단하게 되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크게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앞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주식, 가장 성장성이 높은 주식, 테슬라와 같은 주식 모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금일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이고요. 오늘은 큰 상승이 있었던 하루였는데 아직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니까, 자, 이런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니까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14,500 이상까지 올라와야지 다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속해서 말씀드렸듯이 12,200, 12,300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이건 주봉 차트거든요. 이 주봉 120 주봉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지속해서 보수적인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식을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이고요. 일봉 차트로 제가 850불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850불 오늘도 바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850불을 다시 넘겨서 지금 애프터에 860불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생명선 200일선 다시 위로 재차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의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를 해가지고 일단은 1000불까지 이제 올라가 줘야지 다시 한번 1000불에서 새로운 스타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 하락도 좀 막바지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가 베를린 공식 딜리버리 날짜가 공표가 됐어요. 그래서 3월 22일부터 이제 차가 배송이 되는 겁니다. 고객에게 직접 인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간다, 생산 판매가 이제 된다는 거죠.
자, 3월 20일 진짜 판매 스타트, 3월 22일 진짜 공장 가동이 시작된다. 이미 생산은 돌아가고 있지만, 자, 출하가 안 되면은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좋은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비테이션 레터를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3월 22일 날 딜리버리 데이 행사가 있으니까, 자, 오후 3시네요. 많이 참석 바란다 하고, 자, 이렇게 인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뉴스죠.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자, 독일의 기가 베를린은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투자 유튜버죠. 트위터입니다. 서연 메르시 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It's happening. 자, 기가 베를린 is about to officially start deliveries. 정말 officially란 말이 중요하죠. 공식적으로 딜리버리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3월 22일 딜리버리 데이트에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은 이러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독일에서 가장 큰 산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이자 가장 앞선 전기차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브란덴부르크 경찰이죠. 약 500명의 초청 손님과 함께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날 첫 생산된 처음 30대의 차량이 행사 당일 고객에게 넘겨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베를린은 향후 한 18개월, 그러니까 향후 1년 반 정도 이내에 50만 대 생산 캐파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모델 Y예요. 자, 기가 베를린의 출시는 독일과 유럽 전역의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역시 모델 Y 50만 대 캐파라는 거죠. 자, 모델 Y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작년 2021년 1월 1분기부터 이렇게 테슬라 EPS, 그러니까 실적이 순이익이 이렇게 급상승을 했는데요. 이 이익 상승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바로 모델 Y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모델 Y가 작년 1분기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모델 3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 모델 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Y가 이렇게 메인으로 떠오르면서, 자, 이 EPS가 급상승하죠. 모델 Y가 판매가 많아지면서 EPS 성장도 이렇게 그 기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델 Y가 중요한 모델이고, 자, 기가 베를린이 모델 Y 공장이니까 엄청나게 큰 테슬라의 성장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기가 베를린의 그래피티 화면이고요. 기가 베를린 외벽에 이렇게 멋진 예술 작품들을 그려놓았죠. 뭐 낙서 같지 않고 되게 멋진 예술 작품 같죠. 자, 이런 측면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역시 테슬라만의 예술성, 뭐 디자인, 상징성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뭐 제조업 공장에는 이런 그래피티 자주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창조성을 중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공장이 완성됐으니까 이렇게 외벽에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좀 전에 왜 모델 Y가 중요하고, 자, 모델 Y를 주로 생산하는 기가 베를린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더 힘을 보태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모델 Y가 1월 세계 베스트셀러 EV에 등극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호떡집에 불나듯이 모델 Y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떡집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마진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올해 1월달 기준이고요. 글로벌 EV 판매량 순위를 보면은 테슬라 모델 Y가 32,700대로 판매 1위에 등극했고요. 우링 홍강 미니가 26,682대로 자 2위에 등극했는데, 우리 홍강 미니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려서 잘 알고 있죠. 자, 500만 원대에 자, 조그만한 경영, 정말 최소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모델 Y랑 모델 3랑 경쟁하는 모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수를 판매해도 테슬라 모델 Y, 모델 3가 매출과 이익 규모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3위 EV 판매는 테슬라 모델 3였습니다. 15,400대. 자, 4위는 폭스바겐 ID4, 5위와 6위는 BYD가 각각 10,000대 정도 판매를 했네요. 자, 아무튼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자,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 모델 Y 공급을 보태어준다면 이 추세가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자, 1위를 계속해서 굳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이 시작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황은 급격히 변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글로벌 EV 침투율이 1월에 벌써 10%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가 벌써 EV라는 거예요. 자, 게리 블랙의 예상으로는 2025년에는 약 이게 3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2025년 향후 한 2, 3년 내로는 10대 중에 3대는 이제 EV가 되겠다. 그러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를 하겠죠. 자,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의 메인 회사 1위, 3위 하는 이런 회사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만 한번 또 보면요. 2월 달입니다. 이거는 2월 독일 EV 판매 1위랑 3위가 또 모두 테슬라였어요. 1위는 모델 3고 3위는 모델 Y인데요. 이제 기가 베를린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델 Y가 이제 쏟아지겠죠. 그러면 모델 Y가 아마 1위에 등극할 것이고, 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이 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모델 Y가 많이 판매되면 될수록 자, 테슬라의 EPS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위가 또 여기 피아트 500이란 모델인데요. 중국에는 홍각 미니가 있다면 유럽에는 피아트 500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독일 피아트 500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트 500은 이렇게 생긴 모델입니다. 경영이죠. 작은 차입니다. 자, 2만에서 3만 불대 경영 EV로서요. 모델 3랑 모델 Y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일리지는 약 320km, 자, 제로백은 9초, 최고 속도는 150km/h다. 그러니까 여기에 2위에 등극하더라도 자, 모델 3랑 모델 Y의 경쟁 모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테슬라가 독일에서도 잘하고 있는 거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뭐 유럽의 최대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독일에서 정말 인정받는 차라면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차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벤츠, BMW, 아우디,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동차의 또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1위, 3등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괄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로요. 테슬라 무료 슈퍼차저 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금 폴란드랑 슬로바키아 전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이제 2월 말 당시, 그러니까 한 10일 전에는요, 테슬라가 폴란드랑 슬로바키아, 자, 헝가리 전역에 딱 4개의 사이트에서만 무료 슈퍼 충전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4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만 했었는데, 자, 이렇게 또 레터를 보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서 그 주변 지역, 특히 이제 폴란드 쪽, 슬로바키아 쪽으로 많이 피난민들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분들이. 그래서 폴란드랑 슬로바키아에 있는 전역의 모든 슈퍼차저를 이제 무료 충전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레터를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폴란드에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들이고 이걸 다 무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입니다. 슬로바키아는 국가가 되게 작습니다. 자,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냥 우리나라 한 개의 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차저가 몇 개 안 되죠. 자, 이런 데도 다 무료 개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를 통해서 너무나도 저는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시장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전역에 테슬라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피오한 마인드로, 순수한 마인드로 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차원도 있겠지만요. 자, 한편으로는 마케팅적인 그런 효과도 상당히 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되겠죠. 아무튼 오늘도 테슬라가 많이 올랐지만요. 제가 누누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좀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50불 이하로 떨어지면 850불 이상으로 금방금방 바로바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주가를 보면. 그리고 700불을 찍었을 때 자, 러시아 전쟁이 터져가지고 700불이 터졌을 때 자, 하루 만에 그냥 700 찍고 바로 800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700불 주가가 얼마나 싸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 사이에 다시 한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전쟁 이슈 관련해서 특히 자, 푸틴이 또 핵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꺼내게 되면 또 한 번 시장에 출렁일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는 나누어서 집중 매수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아무리 낮게 올라가도 1000불 이상에서는 그래도 종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혹시나 막 정말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불거져서 커져가지고 테슬라가 600불대, 500불대까지도 간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넘기면 된다. 이 강아지처럼 해맑게 한번 훌훌 털어버리고 좀만 참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시 한번 자, 이런 주가 다시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강력하게 좀 모아갈 시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오늘 몇몇 재밌는 좋은 트윗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사미 분이라는께서 지방 근무를 지금 3개월째 하고 계신다는데 이제 주말 부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말마다 이제 테슬라로 이제 회사에서 집을 가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회사라도 가야겠죠.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근데 이제 충전료랑 톨비가 대중교통비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싸다는 거, 운영 비용이 얼마나 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회사 근처에나 집에 또 집밥을 먹이게 되면은 자,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지금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훨씬 더 테슬라가 돋보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protect our economy over the long term, we need to become energy independent. 자,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뭘로 하냐? 그게 바로 자, 클린 에너지라는 거죠. 자, 친환경 에너지. 바로 솔라, 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클린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바로 그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죠. ESS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이든 뭐 일국의 가장 큰 자, 리딩하는 글로벌 리딩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테슬라에겐 또 좋은 뉴스겠죠. 자, 그리고 2월달 중국 판매를요, 이렇게 차트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2월달 판매가 56,000대였는데 1월달 판매보다는 적었어요. 근데 2월이 28일이라는 거 아시죠? 자, 생산 일수도 더 짧고 2월달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설날 연휴가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량은 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 자, 날짜별로 수량을 보면 매일 일별 생산량으로 보면 1월달을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량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알 수 있었고 거의 뭐 작년 2월 21년 2월에는 18,000대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나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1월 달에도 거의 뭐 자, 3배가 넘는 상승. 자, 2월 달에도 거의 3배 가까운 상승.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이뤄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그래프들이 어떻게 될지 잘 아시겠죠? 자, 파란색은 2020년이고 주황색은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2022년이에요. 올해예요. 그러면 이 녹색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 계속 나오겠죠? 자, 앞으로 계속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중국에서 약 50만 대를 좀 못 팔았어요. 자, 50만 대 정도. 근데 올해는 중국에서 최소 80만 대에서 많게는 100만 대까지도 자, 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재밌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중국의 IT 기업 바이두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네이버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5G 통신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내에서 운전 뭐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무인 자동차를 자, 그 차 안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5G 통신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그 차를 대신 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도 좀 웃기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니죠. 어쨌든 사람이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자,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아닌 거죠. 자, 테슬라의 AI 자율주행만이 진정한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AI 그 자율주행이 어렵다는 거, 자, 그런 거를 보여준 또 반증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굴지의 IT 기업도 자, 이런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좀 어이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분이 뭐 택시 기사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5G 통신을 통해서 무선으로 실제 차량을 지금 운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그다지 좋은 기술은 제가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정말 좋은 뉴스가 있었죠. 앞으로 테슬라 투자 지속해서 자, 희망찬 마음으로 지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